내가 그때 전화를 했더니 그 언니라는 여자가 받아가 그 가 지금 옆에 자기가 안고 있는데 당했습니다. 당한 것 같아요라고. 재판 당일 어머니는 재판정 입장도 금지돼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 와서 조사 끝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딱 그 두 마디 외에는 제가 들은 게 없어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여줄 이유가 없으시다고. 어머니께서는 법원에 가가지고 확인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발급이 가능한데 가는 곳마다 아예 사건을 얘기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잖아요. 저 할 거예요. 민상. 이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더 쓰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겠으니까. 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 학생은 계속 병원으로 가며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은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 마냥 시내를 누볐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픔과 교육청 분리 조치의 허점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성격이 밝았던 딸은 그날 이후 웃음을 잃었습니다. 딸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눠요. 딸이 애교가 많네요. 많아요. 정말 버텨주길 바라고요. 병원에 입원할 때. 많이 울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문을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끌어내리려 해도 나오지를 않고요. 불을 켜면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팔에 자해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피해 학생 A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도의 우울감, 들뜬 기분이 반복되는 정동장애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A양은 의료진에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가해 학생의 지인들이 연락 오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엄마 살아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계속 있고 싶어 해서 저희가 맨날 걔네 집에서 놀았고요. 나 친구들 보면 다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시내 이런 데 아예 자체를 못 가요. 용기를 내서 거리로 나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시내가 오는 순간 손부터 떨었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어른들한테도 안 보여주려고 모자 꼭 쓰고. 그러면서도 A양은 태어나면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공부해서 만회하겠다며 신속한 일상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직 주식수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숨기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잘한 것처럼 스토리에다가 올리고 그냥 자기가 평소하는 대로 지내고 있어요. 자랑 삼아 사건에 대한 언급까지 했다는 겁니다. 밖에서 뭐 자기가 나왔다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뭐 친구들한테 뭐 그냥 어떤 애를 인생을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어요. A양 가족은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걔한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아이도 알고 있어요. 소년법 엄마 축법 때문에 걔 이렇게 해도 아마 금방 나올 거야. 그래서 걔도 시내를 아예 못 나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부딪힐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맞잖아요. SBS 송규준입니다. A양 동생은 최근 시내에서 가해 학생 B군의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친구인 사람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뭐 너 걔 아니냐. 그래서 처음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또 와서 니네 언니는 잘 지내냐. 범행 장소에 같이 있었던 B군 친구도 죄책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뭐 이름 얘기하면서 뭐 잘 지내냐,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 범행 사실을 알아요? 네, 알죠. 아는데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네. 어머니는 이번 사건으로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갈 걸로 알았습니다. 학폭위원회에 열려서 진주 시내 밖으로 보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취재 결과 B군은 진주 시내에 있는 또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가급적 5km 밖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은 약 6km 정도 떨어진 학교로 배정됐습니다. 규정은 지켰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로는 미흡한 겁니다.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이 한 학교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최근 6개월 내에 가해 학생을 받았던 학교는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멀지 않은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일방적이면 오면 그냥 받아줘야 돼요. 그 학교에서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도 계속 오면 그 학교도 교육활동이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이 어머니를 안심시킨 말처럼 다른 지자체 전학은 불가능한 조치였습니다. 그 가족이 진주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되는 애들이고. 진주시 외에 밖으로 아예 보내버릴 수 있는 없어요. 지금 그 규정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결국 B군과 B군 친구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건 A양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어겨도 교육당국이 취할 조치는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학교 폭력 신고를 다시 해서 그 아이가 그런 2차 피해, 3차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그 스스로 계속 그렇게. 악몽 같은 기억을 치유하는 대신 다시 떠올려야 하는 상황이 피해 학생과 어머니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걸 가서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끄집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우리 아이한테 하는 2차, 3차 그 피해보다 이게 더 2차, 3차 피해예요.